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27일이면 4주도 안 남은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네. 뭐 민주당 당원 분들이시면 뭐 저보다 벌써 다 생각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걱정할 필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네. 함께 똘똘 뭉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그럼 뭐 물론이죠. 우리 국민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들,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세상을 원하는 것인지 진짜 대한민국에 대한 목소리도 좀 잘 전해야 될 것이고, 네. 그렇죠. 그런 목소리들을 충분히 경청하고 또 앞으로 정책에 반영할 준비된 대통령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뵙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예.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예, 그리고 본인에게 주어진 소명이 뭔지도 나름대로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근데 이 얘기를 해보면 네. 그 대화를 하실 때 무슨 문자를 쓰거나 뭐 어려운 얘기 안 하세요 전혀. 아주 쉬운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데 언어가 상스럽지 않거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아주 쉽게 얘기하는데 언어가 상스럽지 않다. 예, 그건 상당히 중요한 걸 지도자로서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전 저분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나중에라도 국민을 설득하는 거는 상당히 뛰어난 네, 역량을 가지셨다고 보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되거나 이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면 어쨌든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될 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아마도 누구보다도 그런 설득력이 있는 지도자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네. 그 뭐 많은 칭찬들을 해주셨는데 가장 큰 장점, 다른 사람들, 다른 후보들, 네, 그동안의 대권 후보들이 갖지 못했던 정말 이것만큼은 이재명 후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네. 저는 오히려 그런 두드러진 특징을 갖고 계시지 않은 게 장점 아닌가. 왜냐하면 대개 보면요, 그런 두드러진 장점을 가진 분이 두드러진 단점이 있어요. 예, 저는 그래서 늘 균형 잡힌 분이 중요하다. 예, 사물을 볼 때 늘 균형 잡힌 눈으로 보고 판단할 때 균형 잡힌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특정 분야의 뭐 능력보다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수 국민은 상식인이고. 네. 예. 맞습니다. 온갖 역경과 수모, 네. 거칠고 힘든 가시밭길을 걸어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님. 네, 근데 걸어오신 네. 분인데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대개 그런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이라든지 어떤 분노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게 이미 내부에서 다 녹았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럼요. 그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하면서 물론이죠. 네. 예. 편견 속에 없이. 분노가 없다는 거. 그 분노가 지도자가 분노가 있으면 좀 골치 아프거든요. 힘들거든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다 본인이 녹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속에서. 네. 예. 그 평상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건 굉장히 전 중요한 자질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보통 이렇게 그늘지신 분들은 어둡잖아요. 근데 이재명 그렇지 않죠. 후보를 정말 직접 네. 이렇게 만나보시면 되게 유쾌하고 그럼요. 굉장히 정말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농담도 정말. 잘하시고. 그러던가요? 예, 그럼요. 아, 근데 그 참 특징인데 이렇게 그 양반이 얘기할 때 네. 저는 그 모시고 둘이 점심을 몇 번 해봤어요. 근데 전혀 무슨 어려운 문자 쓰시는 법도 없고 네. 아주 쉬운 언어로 소통을 해서 그렇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런 정도면은 국민을 설득하는 능력은 뛰어나겠다. 대개 국민은 상식인인 거 아닙니까? 예. 지난 3년 동안 우리의 민생도 네. 경제도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단 경제와 민생을 살려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는 네.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신뢰를 하죠. 이 경제를 우선 전 경제단 전문성이 많이 있는 분이고 또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을 지내신 분이잖아요. 체험을 통해서도 얻으신 게 많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저런 분이 국가의 통치자가 되면 국민의 삶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일 거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국민하고 공감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죠. 네, 이재명 후보님께서 선대위 출범식에서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 네. 우리 국민들에게 드리는 약속이었는데 그 영상 한번 좀 보시고 네. 네, 말씀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세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다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함께 나아갈 준비 되셨습니까? 위대한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열어젖힐 준비 되셨습니까? 네. 자, 이재명 후보님, 민주주의 회복, 민생 회복, 국민 통합 이 세 가지 큰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생과 경제는 앞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민주주의 회복, 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이재명 후보님께서 그동안에 이제 계속 메시지를 내실 때도 국민 통합, 또 협치와 탕평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잘 하시리라고 믿으시죠? 아니, 저는 뭐 네. 그런 데 대한 신뢰가 있죠. 네. 그 대화를 제가 몇 번 해본 사람이라서 되게 이분이 생각이 뭐구나, 이분이 갖고 있는 철학이 뭐구나는 걸 대담도 짐작을 했는데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하실 분일 거라고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죠. 네. 네. 국민 통합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세 번째 토론으로 기억나는데 그때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는 네. 말씀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좀 끊어내야 그러네요. 되고 아, 네네. 함께하고 통합하고 네, 협치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대가 됩니다. 네. 충분히 잘 하실 수 있겠죠. 저는 그런 네. 신뢰가 있죠. 네. 네. 그렇다면 제가 여기 왜 네. 민주주의도 회복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네. 이 세 가지 약속 중에서 이 후보께서 민주주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기 전 특히나 와닿더라고요. 네, 우리 이제 그렇죠. 위원장님께서도 윤여준의 진심, 대통령의 자격 이 저서를 통해서도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들이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더 나은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 혹시 있을까요? 글쎄 뭐 그렇게 뭐 그걸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면서도 본인 자신이 민주적이지 않을 때도 많이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민주적 가치가 왜 소중한지는 아마 지금쯤은 다 상당히 절실하게 느끼고 계실 거라서 네.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국민들 설득력이 굉장히 강한 분이잖아요. 정치자는 그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그 설득력을 하려면 그 설득력이 생길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 그런 점에서는 이미 그런 걸 다 갖추고 계신 분이니까 저는 저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는 거죠. 역량도 있는 분이고 도덕성도 있는 분이고 그래서 한번 좀 나라를 확 바꾸는 굉장히 헝클어져 있잖아요. 특히 윤 대통령 통치 기간을 지나면서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워지고 그랬는데 그런 걸 좀 정리를 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약을 한다가 발전하는 어떤 토대를 만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2건국 같은 흔한 얘기로 하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뭐 각오라든지 역량을 갖춘 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죠. 네. 지금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은 역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회복이죠. 네. 그게 많이 망가졌거든요. 국민들도 그 점을 몹시 걱정을 하고 거기서 상당히 분노를 느낀 특히 젊은 세대가 그랬지 않습니까? 다 그래서 윤 대통령 때 막 거리 나와서 한 게 특히 젊은 여성들. 저는 그때 그걸 보고 굉장히 저는 고무됐어요. 저기 젊은 여성들이 저렇게 정치의식이 있으면 나라가 바뀔 수 있다. 그런 걸 보고 굉장히 놀래고 감탄했죠. 네. 자, 위원장님 이제 방송을 서서히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참 우리 국민들 힘들었습니다. 그랬죠. 하루하루 네. 버티는 것이 쉽지 않았고 정말 벼랑 끝에서 삶을 이어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또 외교나 안보도 항상 불안했고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진정으로 우리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는 우리 민주당과 또 선대위 그리고 윤여준 위원장님께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좀 마지막으로 좀 주십시오. 우리 큰 어른이신 윤여준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말씀 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겪어본 이재명 후보는 역량이나 그런 점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전환기에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지도자라고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렇처럼 제가 여기 와 있지 네. 않겠죠. 때문에 국민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신뢰를 하시고 전폭적으로 좀 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랜 기간 또 정치도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역사가 때로는 후퇴하는 것 같고 네.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도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거 맞죠? 아, 그러면 네, 우리의 역사도 발전하겠죠? 아,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그 역사가 네. 발전하려면 이제 우리가 한 발 한 발 가면 너무 늦으니까 네. 몇 발짝씩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지도자로서는 뭐 이재명 후보가 가장 그래도 시대에 맞는 지도자를 우리가 만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당원 여러분께서도 윤여준 위원장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네, 민주당과 모든 민주 세력이 힘을 합하여 민주공화국 완성하자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로마로님 건강하세요. 우리 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병철님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님 오늘 윤여준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힘이 좀 나고 네. 든든하고 우리 이런 큰 어르신을 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기분 좋고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저는 드는데 어떠십니까? 아니 뭐 제 네. 주변에 항상 목소리가 크신 분들만 상대하다가 이렇게 조용한 목소리로 이 잔잔한 감동을 이 짧은 단어로서 이렇게 주시니까 너무 숙연해지고 저도 더 나은 인격자가 노력해야겠다. 저는 식견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